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전산회계 2급 112의 이론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손익계산서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일단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3번처럼, 그죠? 그 다음에 차변이 비용, 대변의 수익 이렇게 이루어졌죠.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건 기본이에요. 자, 보기 볼게요. 재무제표의 종류에 속한다. 맞죠? 왜냐면 재무제표 일단은 뭐뭐 있어요? 재무상태표, 그쵸?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 5개는 꼭 외워야 돼요. 재무제표에는 뭐가 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그건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계산법을 이용하여 단기 순손익을 구한다. 단기 순손익이 단기 순이익, 단기 순손실을 합친 말이에요. 근데 계산법은 이게 아니죠. 계산법은 우리 기말 자본에서 뭘 빼요? 기초 자본을 빼면, 그렇죠? 자,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뭐가 나와요? 단기 순이익. 이렇게 구하는 게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죠. 이게 계산법. 그래서 일단 답은 2번. 자, 보기 3번은 아까 했죠, 그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이 2개는 꼭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등식은 일단 기본식이 뭐예요?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단기순이익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식을 응용한 거죠. 4번도 맞는 거예요. 요런 걸 무슨 법이라 그래? 손익법. 자, 2번 문제. 다음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외상매입금 단기 지급액은, 외상매입금 지급, 사실 뭐 이런 문제 T자 계정을 그릴 수 있지만 단순하게 풀어볼게요. 자, 외상매입금 지급을 묻는 건데 처음에 외상매입금이 얼마 있었어요? 6만원 있었어요. 그럼 더해야 되겠죠. 이건 더하고, 이건 시작이니까. 그 다음에 또 외상으로 사온 거야. 그럼 외상매입금이 또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더해, 그쵸? 그 다음에 외상매입 중 매입 환출, 우리 매입의 누리, 매입 할인, 매입 환출은 어떻게 해요? 빼야 돼요. 얘는 빼는 거죠. 기본적으로 빼고, 그쵸? 그 다음에 기말 외상매입금. 기말 외상매입금이 무슨 뜻이에요? 외상매입금을 갚고 남은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죠. 처음에 외상매입금이 6만원 있었고 또 외상으로 사온 게 30만원 있었고 매입 환출 빼주고, 그쵸?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지급하고 남은 게 뭐다? 기말이에요. 그럼 최종적으로 얘를 빼면 뭐가 나온다? 외상매입금 지급액이 나온다. 자, 그래서 뭐 식을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기초 외상매입금에서 단기 외상매입, 그 다음에 매입 환출 빼야 되겠죠?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빼고 기말 빼면 뭐가 나온다? 지급액. 그럼 지급액이 이거 계산은 얼마 나와요? 21만원. 3번이 답이죠? 자, 3번 문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전산회계 2급이니까 단순하게 외웁시다.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이랑 관련이 있어요. 영업이익은 뭐와 관련이 있다? 판관비랑 관련이 있다. 왜냐면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야 영업이익이에요. 그쵸? 그래서 영업이익은 판매비와 관리비와 관계가 있다. 근데 영향 없는 걸 찾는 거예요. 미치지 않는 거. 근데 식을 다 알아야 되겠네, 이거는. 자, 일단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죠. 판관비 아니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일단은 1번이 답이고. 자, 물론 매출원가는 판관비는 아니지만 아까 식에 들어가죠. 영업이익을 구하려면 식이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그쵸?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를 빼면 뭐가 나와요? 영업이익. 자, 한번 식을 써줄게요. 자, 한번 보시면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이 나와요.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를 빼면 영업이익.
이게 기본식이죠. 그러니까 매출원가도 해당 사항이 있다. 자, 그러면 되는 거고. 접대비 판관비죠. 그 다음에 세금과 원가 판관비. 그래서 영업이익과 관계없는 거는 이자 비용. 이자 비용 뭐다? 영업 외 비용이에요. 자, 4번 문제. 다음 중 결산 수정 분계의 대상 항목 또는 유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결산 분계를 해봤어요. 그죠? 유형자산 처분. 이건 평상시 가능하잖아요. 그죠? 결산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유형자산 팔고 사는 거는 평상시 분계에서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일단 1번이다. 자, 수익 비용, 그쵸? 그러니까 수익의 예상, 2형부터 수익의 예상, 비용의 예상, 그 다음에 수익의 예언, 비용의 예언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 다음에 현금과 부족 정리, 그러니까 임시계정 정리, 뭐 가수금, 가지급금, 현금과 부족 이런 임시계정 정리해야 되겠죠. 3번처럼. 그 다음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그죠? 대손충당금 설정하잖아요. 그죠? 뭐 외상매출금 받으러매 뭐 1%를 설정한다. 이런 문제를 많이 봤어요. 결산 때. 그거와 관련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닌 건 몇 번이다? 1번이다. 자, 5번. 유형자산 아닌 거, 뭐 쉽죠, 그죠? 일단 공장용 토지 유형자산이죠. 업무용 차량은 차량 운반구예요. 유형자산 맞고, 상품 보관용 창고도, 그죠?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자, 뭐 창고를 배우진 않았지만 유형자산에 해당하죠. 자, 뭐 3번은 잘 모른다고 해도, 그죠? 자, 4번을 볼게요. 본사 건물 임차보증금 배웠죠? 임차보증금 어디에 있어요? 기타 비유동자산에 있어요. 기타 비유동자산. 그러니까 4번이 답이에요. 됐어요. 6번 문제. 다음 중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을 고르시오. 유동성이 가장 높은 것끼리 배열하는 거 일단. 유동성이 높은 거부터 배열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유동성 배열법. 유동성 배열 법이라 그러죠. 유동성 배열법. 자, 우리 계정 과목 표 보면 당자, 재고, 투유, 무기 이 순서잖아요. 그죠? 당자, 재고, 투유, 무기. 그러니까 뭐가 제일 빨라요? 당자 자산. 그 다음에 재고 자산. 그 다음 투자. 유형, 무형. 그러니까 2번이 답이다. 그쵸? 부채 같은 건 뭐예요? 부채도 그죠? 유동성 배열법 쓰죠? 부채는 상환 기간이 빠른 것부터 배열하는 거예요. 상환 기간이 빠른 것부터. 그래서 유동부채,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 이렇게 되겠죠. 자, 7번 문제. 자, 다음 자를 이용하여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을 구할 거예요. 자, 보시면 200만원을 팔았어. 얼마짜리를? 시작이 여기죠. 160만원짜리를. 자, 봐봐요. 그럼 시작부터. 자, 160만원짜리를 200만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이에요? 얼마 이익? 플러스를 표시할게요. 40만원 이익인데, 그쵸? 뭐가 있어요? 처분 시 수수료 10만원이 있대요. 10만원. 그럼 10만원 빼야 되겠죠? 10만원을 빼. 그쵸? 수수료는 비용이니까 빼. 그래야 처분 이익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얼마 나온다? 하고 30만원. 그러면 30만원이 처분 이익이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30만원. 분계해서 이런 거 많이 해봤죠, 그죠? 이거 분계를 표현하자면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160, 차변에 뭐 현금이 현금, 미수금이 미수금, 수수료 뺀 거 아니 그쵸? 빼고 얼마가 들어와요? 190. 그래서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30. 뭐 이렇게 돼요. 자, 8번 문제. 다음 중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 재고자산 하면 뭐 배웠어요? 뭐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 원재료 되죠. 판매 목적은 다 뭐다? 상품이에요. 상품. 그러니까 유형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 당연히 되고, 상품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선급금은 뭐예요? 그냥 당좌자산이야. 선급금은 뭐다? 당좌자산이다. 얘는 당연히 계정 과목 다 아시죠? 얘는 당좌자산.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답은 4번. 7번은 답이 뭐예요? 이렇게까지 써놨는데 답을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30만원. 그럼 몇 번이에요? 3번. 지금 보시면, 그렇죠? 이익이에요. 이익이니까 그냥 30. 만약에, 처분 손실이 나오면 마이너스 30이겠죠? 그래서 3번. 헷갈릴 수는 있어요. 자, 9번 문제. 9번. 다음 중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 대손 충당금 설정. 뭐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대손 충당금 설정은 채권에 대해서 할 수 있어. 채권 다 아시죠? 받을 돈. 그래서 채권에는 뭐 매출 채권, 기타 채권 있어. 어쨌든 채권은 뭐다? 받을 돈. 자, 받으러면 받을 돈이죠. 그쵸? 그리고 채권은 자산이야, 자산. 근데 지급업은 부채잖아요. 그죠? 당연히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옳은 거 찾는 거네. 잠깐만요. 옳지 않는 거 알았네. 자, 일단은 채권, 뭐예요? 받으러미 답이야. 받으러미 답이고, 지급업은 부채니까 안 되죠. 그죠? 지급업은 부채니까 안 되고, 미지급금도 부채니까 안 되고, 선수금도 부채니까 안 되고. 그래서, 대순증당금 설정은 뭐에 따라 할 수 있다? 채권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채권이 무슨 뜻이에요? 받을 돈. 받을 돈.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다음 손익계정의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총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손익계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손익이라고 써 있으니까 손익계정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대변의 매출은 우리가 말하는 매출이에요. 매출이 80만원. 여기서 차변의 매입이라고 써 있지만 손익계정의 이 매입은 매출원가를 말해요. 손익계정의 매입은 뭐다? 매출원가다. 그러면 식을 한번 쓸까요? 자, 한번 식을 볼게요. 자, 매출은 80만원이잖아요. 그죠? 매출 80만원에서, 그쵸? 손익계정의 매입을 뭐라 해야 돼? 이 매입이 뭐다? 이게 매출원가예요. 매출원가. 매출원가가 60만원.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20만원이 나오는 거죠. 20만원.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자, 11번 문제.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고르는 거. 재무제표 1번에서도 써졌잖아요. 그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쵸?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그러니까 몇 번이 답이야? 1번. 같은 문제가 또 나왔어. 자, 12번 문제. 다음은 기말 재무상태표상 계정별 잔액이다. 회사의 기말 자본은 여기가 다 기말이야. 기말. 그쵸?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써줄게요. 자, 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쵸?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쓰였어요? 12번 같은 경우는 기말 재무상태표상 계정별 잔액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다 뭐예요? 기말 자산, 뭐 기말 부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말 자본. 그러니까 자본을 물은 거야. 자본을 찾으면 돼. 자산은 뭐예요? 부채 플러스 여기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러면 자, 현금은 뭐예요? 현금은 자산. 현금은 자산. 그 다음에 상품도 자산. 그쵸? 그 다음에 선수금 뭐예요? 부채.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당연히 부채. 그쵸? 단기차입금 부채. 이렇게. 자, 자산부채 비용 수익,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자산은 두 개잖아요. 그죠? 그럼 자산 합계가 얼마예요? 110만원. 자산 합계는 110만원. 110만원. 이렇게. 그 다음 부채는 3개죠. 부채가 30만원, 20만원, 10만원. 그거 얼마예요? 60만원이에요. 60만원. 부채는 60. 그러면 자본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죠. 그죠? 자본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50만원.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됐죠? 자, 13번. 다음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자산이 사용 가능할 때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한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죠. 자산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거고, 자, 정액법은 내용연수 동안 매년 일정한 감가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 맞죠? 정액법은 매년 똑같아요. 정률법은 점점점 감소하고, 자, 자본적 지출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데 있어 고려 대상이 아니다. 자, 자본적 지출은 뭐예요? 자산으로 처리야. 그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 그러니까 자산 처리는 뭐예요? 자산에 더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건물이 1000만원인데 자본적 지출이 50만원이야. 그럼 얼마가 돼? 건물이 150. 그럼 150만원을 갖고 감가상각을 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자본적 지출은 감가상각 하는데 고려 대상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보기 4번.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기말 잔고가액은 우하향 그래프의 곡선 형태를 나타낸다. 왜냐면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자, 14번. 다음 중 아래의 자료와 같은 결합관계가 나타날 수 있는 회계상 거래는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자산의 증가 수익의, 그쵸?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을 찾는 거예요. 자, 판매용 물품 30만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대요. 판매용이면 뭐예요? 분개를 해볼게요. 상품이에요, 상품. 상품. 금액은 생략할게요. 자, 상품을 사오고 외상으로 샀으니까 외상 매입금. 이렇게 분개할 수 있죠. 자, 그럼 상품은 뭐예요? 상품은 자산이에요, 자산. 자산의, 그러면 증가죠, 증가. 자, 외상매입금 뭐예요,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부채잖아요, 그죠? 부채가 대변으로 가면 부채의 증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일단은 1번은 답이 아니에요, 그죠? 1번은, 답이 아니고. 왜냐면,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을 찾는 거니까. 일단 수익이 나와야 돼. 자, 2번. 전월에 발생한 외상매출금 1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현금으로 회수했어. 그럼 차변의 현금. 차변의 현금. 대변은 뭐예요? 외상 매출금. 이렇게 분개할 수 있죠. 자, 현금은 뭐다? 자산이에요, 자산.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 자, 증가 감소 이런 거 모르시는 분은 없죠? 자, 한번 요거 쓰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얘는 뭐예요? 외상 매출금. 자산의 감소죠, 감소. 자, 그러면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뭔지. 자, 볼까요? 자, 재무상태표는 차변이 자산, 대변이 부채 자본이에요. 자기 자리가 뭐라 그러면 증가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위에 하설표는 증가예요.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 분개를 했을 때 반대쪽으로 가면 뭐가 되냐면 감소야. 일단 손익계산서 보면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발생도 증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용, 수익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예제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뭐 외상 매입금을 100원을 현금으로 갚았어. 그러면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해야 되겠죠. 현금 100원. 자, 그러면 외상 매입금은 뭐예요? 외상 매입금 부채잖아요, 그죠? 부채는 대변이 증가야. 근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차변에 있으니까 부채의 감소죠, 감소. 반대쪽으로 가면 감소. 얘는 증가. 화살표로 쓸까요? 자, 그래서 부채의 감소. 자, 현금은 뭐예요? 현금. 자산이잖아, 자산. 자산. 원래 자산은 차변이 증가잖아요, 그죠? 지금 자산의 대변에 있으니까 뭐다?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자산의 감소. 이런 거다, 기본적으로. 이해 가셨죠? 자, 다시 3번으로 와서 3번. 직원 가불금 3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 자, 돈이, 그쵸? 가불금은 사실, 단기
뭐 대여금 이렇게 해도 돼요.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돈이 어디서 나갔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보통예금 이렇게. 자, 단기 대여금 뭐예요? 자산이에요. 자산의 증가. 보통예금 뭐예요? 얘도 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산의 감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요거. 자, 내렸을걸? 이렇게 되겠죠. 자, 4번 보면 당사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 30만 원이 해당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대요. 밑에다 써볼게요. 자,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죠? 보통예금 통장에 뭐 받은 거예요? 이자 받은 거야. 이자 수익 이렇게 되겠죠. 보통예금은 그쵸?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 이자 수익은 뭐예요? 수익이죠, 수익. 그러니까 수익의 발생. 수익의 발생. 그래서 맞는 건 몇 번이다? 4번이 맞는 거다. 4번. 왜냐면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을 찾는 거니까 4번이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이죠. 자, 15번 문제. 자, 15번. 다음 중 아래 계정별 원장 가로 안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가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계정 과목 이렇게 보는데, 자, 뭘 보고 판단하면 좋으냐면 전기월, 차기월, 그렇죠? 전기월이 다른 말로 기초, 차기월은 기말,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산 같은 경우는 차변 항목이죠. 차변 항목이기 때문에 전기 2월이 차변에 있어요. 전기 2월이 차변에 있고 차기 2월이 대변에 있어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부채랑 자본은 대변 항목이죠. 그러니까 대변이 시작이야. 전기 2월이 차변, 차기 2월이 대변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건 지금 뭐예요? 부채 아니면 자본일 거야. 그럼 보기에서 부채 또는 자본을 찾으면 되겠죠. 자, 부채 뭐 있죠? 미지급금 부채예요. 그래서 2번이 답이고 1번, 3번, 4번은 뭐예요? 자산이야, 자산이니까 이건 안 되죠. 그래서 15번에 2번 여기까지. 자, 이번 시간에는 114회 전산회계 2급 114회 이론을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다음은 계정의 기록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의 가, 나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부채 감소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알아야 되겠죠.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비용, 수익. 일단 자기 자리가, 자기 이치가 증가해요. 그쵸? 수익, 비용은 발생이라고. 근데 분계를 했을 때, 그쵸? 반대로 가면 감소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외상매입금을 100원을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이렇게 분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외상매입금 부채예요. 부채가 대변은 증가인데 지금 차변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다? 감소. 위에 화살표는 증가, 아래쪽 화살표 감소예요. 한글로 감소라고 쓸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금은 뭐예요? 자산이죠? 자산인데 원래 자산은 차변이 증가잖아요. 그죠? 대변으로 가니까 감소.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한 개만 더. 자, 만약에 보험료를 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자, 보험료는 뭐예요? 비용이에요. 그래서 비용의 발생, 비용 수익은 발생이라 그러죠. 현금 뭐예요? 자산의 감소. 이렇게. 한 개만 더. 자, 만약에 상품을 사고
200원. 외상으로 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외상 매입금 200원. 자, 상품은 자산이에요. 그죠? 자산이 어떻게 했어요? 자산. 잠깐 보여야 되겠죠? 차변이 자산이면 자산의 증가예요. 자산 증가. 외상 매입금 뭐예요? 부채예요. 부채는 대변이 증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변에 있으니까 증가. 이해 가셨죠? 자, 다시 보면 부채의 감소는 아까 어디 있었어요? 부채는 대변이 증가니까 감소는 어디에 있다? 차변. 가에 들어갈 말은 차변. 수익의 발생은 어디 있어요? 대변. 그렇죠? 그래서 차변, 대변 3번이 답이에요. 3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은 한국상점 1월 1일부터 12월 30일 현금 관련 자료이다. 아래에 가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1월 30일 보면 장부상 현금이 40만원, 실제 현금이 50만원이에요. 그러면 실제가 더 많죠.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많겠죠? 차변의 현금 얼마 더 많아요? 10만원. 대변에 이럴 때 쓰는 게 뭐예요? 현금과 부족.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할 때 쓰는 거예요. 지금 과한 상태예요. 현금과 부족. 1월 30일 분계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결산 시까지 현금과 부족 계정 잔액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10만원이 이제 현금과 부족이 대변에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7월 1일 날 7만원이 밝혀진 거예요. 그쵸? 7월 1일 한번 분괴를 해볼까요? 자, 7월 1일 분괴를 하자면 7월 1일 볼게요. 자, 이 T자 계정을 분괴로 만들 때는 반대로 가는 거죠. 이자 수익이 차변에 있으니까 이자 수익이 어디로 가야 돼요? 대변으로 가야 돼요. 대변에 이자 수익 7만원. 그 다음에 차변이 비어있잖아요. 그죠? 그럼 뭘 써야 돼요? 현금과 부족. 현금과 부족 7만원.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처음에 1월 30일 날 현금과 부족이 그쵸? 대변에 10만원 있었는데 7만원은 밝혀져서 차변은 없어졌어요. 근데 결산까지 3만원이 밝혀지지 않았죠. 그러면 임시계정이니까 우리 이제 결산을 배웠잖아요. 그죠? 임시계정은 결산 때 반대쪽으로 없애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변에 있던 현금과 부족 3만원을 없애줘. 3만원 없애주고, 그쵸? 그런데 현금과 부족을 없애줄 때 잡손실 또는 잡이익이에요. 그쵸? 만약에 차변이 비어있으면 잡손실, 대변이면 잡이익. 지금 대변이 비어있으니까 뭘 써야 된다? 잡이익 3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잡이익 3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번이다? 2번. 됐죠? 3번 문제. 자, 3번 문제. 다음 중 거래의 결과로 인식할 비용의 분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자, 영업부 사원의 당월분 급여. 계정 과목은 일단 급여죠. 그쵸? 급여는 판관비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 이렇게 되고. 자, 화재로 인해 창고에 보관하던 상품을 소실했대요. 그럼 뭐예요? 화재. 재해손실이에요. 재해손실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 영비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영업부 사무실 건물에 대한 월세. 그쵸? 월세는 임차료예요. 임차료. 월세 주는 거 임차료. 판관이죠?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 자, 종업원의 단합을 위해 체육대회 행사비. 우리 회사, 그쵸?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판관이에요. 판관. 그러면 급여 판관, 재손실 영업의 비용, 임차료 판관,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 그래서 답이 다른 거는 2번이죠. 2번만 영업의 비용, 나머진 판관. 됐죠? 자, 4번 문제. 자, 4번 문제를 다시 보면 다음의 자를 이용하여 계산한 당기 중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은 요걸 보면 되겠죠.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외상 매출금 계정을 그려야 되는데 전산회계 2급에서 배우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 T자 계정, 외상 매출금 계정을 그려볼게요. 외상 매출금 계정은 자산 계정이니까 기초가 차변, 기말의 대변 이걸 먼저 쓰는 거예요. 부채는 기초가 대변, 기말은 차변 거꾸로 되겠죠. 그래서 기초 외상 매출금이 40만원, 그 다음에 기말 외상 매출금이 30만원 이걸 먼저 쓰고, 그쵸? 요걸 쓰고, 근데 나머지는 분개를 해야 돼요. 자, 요거를 분개하자면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어요. 예를 들어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할게요. 현금 60만원. 뭐 받은 거예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60. 그러면 지금 외상 매출금이, 그쵸? 외상 매출금 계정이니까 외상 매출금 부분을 전기를 해야 돼요. 자,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외상 매출금 계정 대변에 금액을 먼저 쓰고 60만원 썼죠? 그 다음에 반대편 계정 과목. 사실은 현금,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결국은 외상 매출금 회수죠. 이게 회수니까. 회수 분개를 한 거야. 이걸 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분개해 볼게요. 애누리 부분. 자, 외상으로 팔았는데 애누리가 됐어요. 그러면 자, 외상 매출 어디로 가야 돼요? 대변에 하고 외상 매출금 10만원. 그쵸? 얘는 애누리. 매출 애누리죠. 매출 애누리. 이렇게. 10만원. 이렇게 분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도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외상 매출금 계정 대변에 10만원 쓰고 계정 과목을 반대편 거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 애누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전기라 그래요. 분개를 T자 계정에 옮기는 게 전기. 자, 그런데 물음은 뭐예요? 물음. 외상 매출은 얼마냐? 요 부분이에요. 자, 그럼 분개로 표현해 볼게요. 자, 상품을 팔았어. 대변에 상품 매출. 그쵸? 얼마인지 몰라. 이게 가로.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겠죠. 좀 어려워요. 자, 얘는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계정 차변에. 그쵸? 금액은 모르고. 그쵸? 상품 매출 써도 돼요. 이게 외상 매출금이에요. 이 부분. 그러면 합계를 내면 되겠죠. 합계 보시면 대변 합계가 얼마일까요? 자, 대변 합계 60만원, 10만원, 100만원이네요. 잠깐만요. 자, 여기가 합계가 100만원이에요. 대변 합계가. 그러니까 차변 합계도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0만원이 나와야 돼요. 차변 합계도 100만원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된 거야? 자, 대변이 100만원이니까 차변도 100만원이 나와야 되겠죠? 합계가. 그쵸? 그러니까 여기 X는 60만원이 된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외상으로 매출한 건 얼마다? 60만원. 그래서 60만원이 답이죠. 60만원.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5번. 다음 중 아래 자료에서 설명하는 특징을 가진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이렇게 돼 있어. 실제 재고자산의 물량 흐름과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괴리 일치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실 요거는 자 보시면 사실 괴리란 말을 잘 쓰진 않는데 물량 실제 재고자산의 물량 흐름과 그쵸? 뭐 불일치 이런 말을 더 많이 써요. 불일치, 괴리 같은 말이에요. 이런 거는 후입선출법의 특징이에요. 후입선출법 이렇게. 그리고 자 만약에 선입선출법이면 어떻게 나오냐면 만약에 선입선출법이면 실제 재고자산의 물량 흐름과 어떻게 된다? 일치한다. 일치한다. 실제 재고자산 물량 흐름과 일치한다는 선입선출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후입선출법 4번이 답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다음은 한국제조가 단기 중 처분한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이런 거는 분개를 하면 쉽겠죠. 분개를. 자, 기계장치를 팔았으니까 대변의 기계장치야. 대변의 기계장치. 자, 취득가액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원래 취득가액을 쓰는 건데 지금 취득가액이 X야. X. 그 다음에 차변에 뭐 써요?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 감누를 쓰잖아요. 그죠? 지금 감누가 500만원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차변에 뭐 써요? 처분가액을 쓰죠. 그렇죠? 대변에 기계장치를 팔았으니까 대변에 기계장치 나가고 취득가액 써. 근데 취득가액 X. 그 다음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 감누를 써요. 그 다음에 처분가액 1200에 팔았는데 뭐 현금을 써도 되고 미수금을 써도 되고 상관없죠. 자, 1200에 팔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면 차변에 썼을 거고, 그죠? 처분 손실은 차변. 처분 이익이니까 어디다 써야 돼요? 대변. 이렇게.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면 차변에 쓰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니까 대변에 쓰면 돼요. 그래서 합계를 내면 되죠. 차변 합계는 1700. 그럼 대변도 1700이 돼야 되니까, 취득가액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1000만원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취득가액은 1000만원. 그럼 몇 번이 답이에요? 4번이 답이죠. 그래서 분개를 해보면 편하죠. 분개를 해보면 알 수가 있다. 4번. 자, 7번 문제. 기말 자본을 구하래요. 기말 자본. 자, 식을 두 개를 써야 되겠죠. 무슨 식? 자, 총 수익에서 뭘 빼요? 총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온다?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당순이라고 쓸게요. 자, 또 뭐 있어요? 기말 자본에서 뭘 빼요? 기초 자본을 빼죠. 기초 자본을 빼면 얘도 당순이에요. 얘도 당순이 나오죠. 그냥 결론은 총수익에서 총비용 뺀 당기순이익이랑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 뺀 당기순이익이 똑같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총수익은 있죠. 총수익은 200만원이에요. 빼기 총비용이 150이죠. 150. 그럼 당기순이익은 50만원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요 당기순이익도 이 당기순이익도 얼마가 나와야 된다? 50만원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총수익에서 총비용 뺀 당기순이익이랑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 뺀 당기순이익이 똑같이 나와요. 당기순이익이. 자, 그 다음에 지금 기말자본이랑 기초자본 둘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쵸? 기말 자본을 최종적으로 구하기는 할 건데, 자, 그러면 요거 보고, 자산은, 그쵸? 부채 플러스 자본이잖아요. 그죠? 기초 자본 있네. 쏘리. 기초 자본이 130 있죠? 부채인 줄 알았네. 그러면 기초 자본이 얼마다? 그럼 이 문제는 더 쉽죠. 자, 기초 자본이 130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럼 기말 자본이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기말 자본은 두 개 더하니까 180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당기 순이익이 50이고 기초 자본이 130이니까 여기가 X잖아요. 기말 자본은 180이 되겠죠. 180.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자, 7번 문제 이해 가셨죠? 자, 8번 문제. 다음 중 손익의 이연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정 과목. 자, 손익의 이연. 손익은 비용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연하면 선급 비용이랑, 그죠? 뭐가 있어요? 선수 수익. 얘는 비용의 이연. 선수 수익은 수익의 이연. 이렇게 되겠죠. 비용의 이연, 수익의 이연. 그러니까 가나. 1번이 답이네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10번 문제는 더 쉽죠? 재고자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 재고자산 기본적으로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도 있어요. 그죠? 반제품 잘 모르더라도 뭐예요? 비품은 유형자산이잖아요. 그죠? 비품은 유형자산.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자, 10번 문제. 다음 중 아래의 가나에 각각 들어갈 부채 항목. 자, 현금 등 대가를 미리 받았으나 수익이 실현되는 시점이 차기 이후에 속하는 경우, 그쵸? 자, 가 처리. 이게 수익인데 내년 거래. 수익인데 내년 건 뭐예요? 수익의 이연. 뭐가 와야 돼요? 선수 수익. 그쵸? 가는 선수 수익이에요. 자, 일반적인 상거래 외에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현금 수령액 중 임시로 보관했다가 곧 제3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거. 이거 좀 말을 어렵게 썼는데 뭐예요? 예수금. 예수금.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자, 11번.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세계상의 거래가 아닌 거 뭐 써줬죠, 그죠? 계약하다. 계약하다. 약속하다. 주문하다. 채용하다. 담보 제공. 얘네들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에요. X라고 쓸게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계약하다, 약속하다, 주문하다, 채용하다, 담보 제공,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회계상 거래를 먼저 찾는 거예요. 일단은 직원 한 명을 채용했대. 채용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 자, 매장 임차료를 종전 대비 10% 인상하기로 임대인과 구두 협의. 협의도 물론 여기는 없지만 협의만 했으니까 그죠? 구두는 뭐야? 말로써 5% 인상할 거야 뭐 이렇게. 그쵸?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고. 자, 제품 100개를 주문한 고객으로부터 제품 50개 추가 주문. 그냥 주문만 한 거잖아요. 그죠? 주문하다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X. 자, 사업 자금으로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1개월분 대출이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얘는 맞죠? 얘는 동그라미.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1, 2, 3번이고 거래를 찾는 거. 회계상 거래는 4번. 자, 됐죠? 12번 문제. 다음 중 아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걸 해석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자, 상품을 판매하고 현금 1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면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현금 다르죠? 지난달에 판매한 상품에 환불되어 현금을 환불하였다. 자, 이런 경우는 그쵸? 현금이 어디로 가요? 현금을 다시 돌려서 주니까 대변의 현금,
차변에 뭐 매출 한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쨌든 아니에요. 3번 지난달에 판매한 상품에 대한 대금 1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그래서 3번이 답이죠. 3번이 답이다. 그렇죠? 외상으로 판매 대금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차변에 돈이 들어오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겠죠.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 10,000원을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이거는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겠죠. 자, 13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자, 재무제표는 뭐 늘 나와요. 그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소. 그러니까 아닌 거는 시산표죠. 재무제표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 14번. 서울은 직접 판매와 수탁자를 통한 위탁 판매도 하고 있다. 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현황이 아래와 같을 때 기말 재고자산 가액은, 자, 서울의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 일단 50만원 있어요. 이거 우리 거고, 그죠? 우리 거는 플러스라고 쓸까요?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를 요청하여 수탁자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 이 수탁자 위탁자가 뭐냐면 판매를, 그쵸? 이것 좀 대신 팔아주세요 하고 내가 부탁을 하면 부탁하는 사람이 위탁자, 대신 팔아주는 사람이 수탁자. 근데 이제 수탁자가 아직 팔지 않았죠. 그러면 위탁자, 우리 재고자산이다. 이거 우리 거예요. 더하기 표시, 우리 거. 자, 수탁자의 단기 위탁 판매 실적에 따라 서울에 청구한 위탁 판매 수수료. 자, 수수료는 기말 재고가 아니죠. 그냥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에요. 얘는 그냥 뭐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럼 판관비야, 판관비 얘는. 그쵸? 판관. 그래서 50만원, 10만원 더하니까 얼마예요? 60만원이 답이다. 60만원. 됐죠? 자, 15번 문제. 다음 자를 이용하여 단기 매출 총이익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매출 총이익. 그럼 매출 총이익 식을 쓰자면, 자, 요런 식이 필요하겠죠? 자,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인데, 매출원가는 기초 플러스 메인 마이너스 기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매출이 여기 있죠. 매출 200만원이에요. 매출 200만원. 자, 그 다음에 기초상품 여기 기초가 20만원. 그 다음에 더하기, 자, 매입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매입은 100만원. 그 다음에 빼기 기말은 여기 있죠. 30만원. 이렇게. 그러면 매출원가가 여기다 쓸까요? 매출원가가 얼마 나와요? 90만원이 나와요. 90만원. 이렇게 되겠죠. 90만원. 자, 그리고 맨 끝에 있는 판매사원에 대한 급여. 얘는 판관비예요.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 그쵸?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 그러니까 이 식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죠. 얘는 판관비니까 이 식에서 필요 없어요. 요거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매출 200에서 매출원가는 기초 플러스 여기 하고 기초 20, 매입 100만원, 기말 30해서 90만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매출 200에서 90만원을 빼니까 매출 총익은 얼마 나온다? 그러면 110만원이 나오죠. 110만원. 매출 총익은 110만원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10만원이 답.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2급 115회 이론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말 결산 시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하면 뭐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 다음에 각종 수표,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그리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합수표니까, 그죠? 맞죠? 얘는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당좌개설 보증금은 아니에요. 얘는 X.
그리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걸 현금성 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도 현금성 자산. 동그라미. 그래서 3만원, 7만원 더하니까 10만원이 답이다. 10만원이 답이다. 됐죠? 자, 2번 문제. 회계 순환 과정 가나다에 들어갈 말인데, 자, 거래가 발생하면 뭐를 해야 되냐면 분개를 해야 돼. 분개. 잠깐만요. 분개를 한다. 자, 분개를 하고 그 다음에 총계정원장에 전기를 하는 거야. 분개 다음에 총계정원장에 전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산표를 작성할 건데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수정전 시산표가 뭐냐면 결산 분개를 반영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결산 분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산 정리분개 이걸 하겠죠. 자, 그러면 결산 정리분개가 반영된 게 수정후 시산표예요. 수정후 시산표. 그 다음에 장부 마감을 해요. 장부 마감. 이렇게. 그리고 보고서 작성. 결산 보고서. 뭘 작성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작성이에요. 재무제표를 마지막에 작성해야겠죠. 그래서 분개, 결산 정리사항, 장부 마감. 2번이 답이죠. 자, 3번 문제. 다음은 개인기업인 서울상점의 손익 계정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단기입은 보험료는 3만원이다. 보험료 3만원 맞죠? 이자 수익은 만원이다. 만원 맞죠? 매출 총이익은 자, 매출 총이익 어떻게 구해요?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되잖아요. 우리 식 알죠?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그죠? 26만원에서 12만원 빼니까 얼마가 나와요? 14만원. 그거 맞죠? 자, 그 다음에 기말 자본금은 자, 여기서 요 자본금은 기말 자본금이 아니에요. 자, 여기 손익이라고 써있으니까 손익계정인데 자본금, 이 손익계정금의 자본금은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말 자본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이에요. 사실 당기순이익이 자본금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말 자본금은 아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죠. 자, 4번 문제.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으로만. 자, 재무상태표는 뭐가 와요? 자산, 부채, 그쵸? 자본. 손익계산서는 비용수익이고. 자산, 부채, 자본 찾으면 되겠죠. 자,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둘 다 부채예요. 부채. 그러니까 사실 1번이 답이네요. 그쵸? 부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1번. 자, 외상 매출금은 뭐예요? 자산이죠. 근데 상품 매출은 뭐예요? 수익이야. 그러니까 땡.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 감가상각비는 비용. 어쨌든 땡. 대손충당은 뭐예요? 얘도 이제 자산의 평가 계정. 그러니까 채권의 차감 계정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걸 모르더라도 대손상각비 뭐예요? 판관비 비용이죠. 이렇게. 그래서 재무상태표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는 뭐다? 1번. 둘 다 부채예요. 자, 5번 문제. 다음 중 결산 시 차기 2월, 차기로 2월. 자, 여기 써드릴게요. 차기로 2월 되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만. 자산, 부채, 자본만 차기 2월 된다. 비용 수익은 손익으로 마감한다. 그런 표현을 해요. 손익으로 마감하는 건 비용 수익. 차기 2월 하는 건 자산, 부채, 자본. 그렇죠?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거 몇 번이에요? 미수금이죠. 미수금은 자산이에요. 장자자산. 그러니까 4번이 답이고 뭐 이자 수익은 수익이고 임차료는 비용, 통신비 비용 이렇게.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자, 6번 문제. 다음 중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에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거. 자,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 뭐 운반비, 취득세, 등록세, 뭐 설치비, 시운전비 막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치비 들어가고 취득세 들어가고 운송비, 운반비 들어가죠. 4번처럼 보유 중에 발생한 수선비, 수선 유지비 뭘로 해요? 그냥 수선비예요. 얘는.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4번은 뭐다? 수선비.
주선비다. 자, 7번.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자 비용은 뭐예요? 영업의 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영업의 비용. 복리후생비 판관이죠. 복리후생비 판관비, 소모품비도 판관비. 뭐 이런 거 쉽죠. 다 알아. 다 알아. 4번. 이런 건 그냥 주는 문제죠. 자, 다음 중 계정 잔액 표시가 올바른 것은? 그럼 계정 잔액을 알려면 잠시만요. 자, 계정 잔액을 알려면 요것도 필요해요. 요거. 우리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 비용수익은 아니 손익계산서는 비용수익 이렇게 생겼죠. 자, 자기 자리가 잔액 위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산은 잔액이 어디 있어야 돼요? 차변에. 얘가 차변의 항목이니까. 부채는 잔액이 어디 있어요? 대변에. 자본은 잔액이 어디 있어야 돼요? 대변에. 비용은 잔액이 차변에. 수익은 잔액이 대변에 있어야 돼. 이게 잔액 위치도 이거랑 똑같다. 그러면 자 8번 보면 잔액 표시가 바른 거. 선수금 뭐예요? 선수금. 선수금 부채예요. 그러니까 잔액이 어디 있어야 돼요? 대변에 있어야 되겠죠. 부채는 대변 항목이니까. 자, 선급금 자산이죠. 선급금 자산이야. 그러니까 잔액이 차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2번이 답이야. 2번이 답이고. 자, 3번. 미수금 자산이란 말이에요. 미수금 자산. 자산은 잔액이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차변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틀렸죠. 미지급금 부채예요. 부채니까 잔액이 어디 있어야 돼요? 대변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맞는 건 2번. 어려운 건 아니죠. 자, 9번 문제.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뭐 개별법, 선입선출, 후입선출, 평균 이런 게 있어요. 평균도 뭐 자세히 나오면 이동평균, 총평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인데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 방법이에요. 그러면 감가상각 방법을 한번 써줄까요? 자,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연수합계법,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감가상각하는 방법,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4개 정도가 있다. 이렇게 이해갔죠? 그래서 4번이 답인 거죠.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개별, 선입, 또 뭐 있어요? 후입선출. 그쵸? 선입선출, 후입선출. 같은 식구죠? 그 다음에, 평균법. 뭐 이런 것들. 자, 10번.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만원을 받아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거. 자, 현금으로 받았어. 이거 뭐 받은 거예요? 계약금 받은 거니까 선수금. 선수금. 쉽죠? 계약금 주면 선급금. 계약금 받으면 선수금. 이게 한문이잖아요. 그죠? 먼저 선 받을 수 돈. 먼저 받은 돈 선수금. 먼저 선 지급금 돈. 먼저 준 돈 이렇게 되겠죠. 자, 11번 볼게요. 다음은 재무제표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의 보기 중 가나에 뭐 이런 거 되게 쉬울 거예요.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부채 자본. 뭐예요?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에 재산상태, 재무상태표예요. 자, 나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면 손익계산서. 거저 주는 거네, 그죠? 이런 문제는 뭐 당연히 맞추죠. 그래서 1번이 답이죠. 자, 12번도 짧으니까 쉬울 거예요. 다음 중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유형자산은? 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건 2개가 있어요. 건설 중인 자산이랑 또 하나는 토지예요. 2개뿐이 없어.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것은 건설 중인 자산이랑 뭐다? 토지다. 뭐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3번이 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거랑 이어지는 거지.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이 있는 거고, 유형자산 중에서 감가상각을 안 하는 거는 건설 중인 자산이랑 토지가 있다. 자,
13번. 다음 자를 이용하여 상품의 순매입액, 총 매입액이라는 게 있고 순 매입이 있어요. 순수하게 매입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총 매입은 처음에 사온 거 거기에서 뭘 빼요? 우리 빼는 거 배웠죠? 매입에서 빼는 게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매입 환출은 뺀단 말이에요. 그래야 순매입이 나와. 일단은 혹시 어렵진 않네요. 상품 5만원을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총 매입액이 5만원이야. 5만원에서 매입 할인 어떻게 해요? 빼야 되겠죠. 5만원에서 8천원 빼니까 얼마가 돼요? 42,000원. 그쵸? 빼는 거 다시 써드릴까요? 자, 보시면 빼야 되는 게 매입에서 빼는 건 매입, 애누리, 매입자가 들어가요. 할인, 매입, 환출은 매입에서 뺀다. 자, 14번. 이런 문제 이제 잘할 수 있죠. 그쵸? 자, 당기순이익 어떻게 구해요?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당기순이익.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뭐가 나온다?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당기순이익을 줄여서 당순. 이렇게. 그럼 지금 기초 자본이 있잖아요. 그죠? 기초 자본이 30만원이래.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얼마예요? 16만원이래. 그럼 기말 자본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기말 자본은 46만원이네. 46만원. 그쵸? 아이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쵸?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 빼면 뭐가 나온다? 당기순이익. 지금 당기순이익이랑 기초 자본에 있으니까 기말 자본 구하는 건 쉽죠. 이해 갔죠? 자, 15번. 다음 중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급여는 영업의 비용? 아니에요. 판관이죠. 판관. 판매비와 관리비. 이거 뭐 쉽죠. 구분하는 거. 자, 소득세는 영업의 비용에 해당한다. 그럼 소득세는 영업의 비용이 아니고 그냥 세금이죠. 세금. 그쵸? 세금이고. 자, 다른 거 볼게요.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에 해당한다. 자, 감가상각비는 뭐예요? 판관이죠. 판관. 그쵸?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그쵸? 맞죠? 자, 그래서 답이 좀 이상하긴 한데 2번, 그쵸? 3번 이런 모두 정답. 가끔 문제 오류가 있긴 있어요. 사실 실제 답안지에는 2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3번도 틀렸죠. 감가상각비는 판관비. 그래서 2번, 3번. 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2급 116회 이론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다음 중 혼합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것으로 옳은 것은? 자,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교환거래는 자산부채 분계를 했을 때 자산부채 자본에서만 오는 거예요. 근데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라는 걸 따질 때는 돈이 들어오는 쪽, 돈이 나가는 쪽은 볼 필요가 없어요. 자, 한쪽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환거래는 자산부채 자본에서만 온다. 그러면 이건 돈이 나가는 쪽이니까 이쪽은 볼 필요가 없죠. 볼 필요 없어요. 그러면 외상매입금 부채잖아요. 그죠? 교환거래. 자, 손익거래는 비용 또는 수익에서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는 쪽이 어디예요? 여기 돈이니까 이쪽은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자 수익, 수익이잖아요. 그죠? 손익거래. 자, 혼합거래는 혼합이니까 교환거래, 손익거래가 합쳐진 거야. 교환거래, 손익거래 합쳐진 거. 그렇죠?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에서 한 개가 오고 비용 또는 수익에서 또 한 개가 오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돈 들어오는 쪽, 돈 나가는 쪽은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볼 필요 없죠? 그러면 자, 단기대역은 뭐예요? 자산이에요. 자산. 자산. 그러니까 자산부채 자본 이 중에서 하나가 왔어요. 자산이 오고 이자 수익은 뭐예요? 수익이에요. 비용 또는 수익 중에서 하나가 온 거죠. 이렇게. 이런 게 혼합거래예요.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자, 1번 문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당할분 임대료 50만원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분개를 하자면 차변에
현금, 금액은 생략할게요. 대변에 임대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돈 들어온 쪽 또는 돈 나가는 쪽 안 보는 거잖아요. 그죠? 여긴 볼 필요 없어요. 그럼 보는 쪽만 빨간색으로 칠할게요. 자, 요것만 보면 되죠. 임대료는 뭐예요? 수익이야. 수익이니까 비용 또는 수익에서 오면 뭐예요? 손익거래예요. 손익거래. 얘는 손익거래. 아이고. 그럼 아니죠. 혼합거래를 찾는 거야. 뭘 찾는 거다? 혼합거래. 자, 2번 보면 단기대여금 회수금액 30만원과 그 이자 3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이걸 가능성이 크죠. 그죠? 차변의 현금. 그쵸? 뭐뭐 받은 거예요? 단기대여금이랑, 그쵸? 잠깐만요. 뭘 받았다? 이자를 받았다. 이자, 수익. 그러면 돈 들어오는 쪽 또는 돈 나가는 쪽. 그러니까 현금을 볼 필요 없어요. 여기 안 보고. 자, 단기대여금 뭐예요? 단기대여금 자산. 이자 수익은 수익이야. 그러니까 자산부채 자본에서 한 개가 오고 비용 또는 수익에서 한 개가 오고 두 개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합거래야. 그래서 2번이 혼합거래다. 자, 3번도 한번 봅시다.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대변의 현금, 차변의 뭐예요?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이죠. 이자 준 거니까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 그러면 현금 볼 필요 없고 이쪽만 보면 돼. 이자 비용. 비용이죠? 비용 또는 수익에서 오는 거니까 얘는 손익거래예요. 손익거래. 손익거래. 자, 4번. 상품 4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10만원 현금 받고 나머지는 외상. 자, 분기하면 차변의 상품. 대변에 현금이랑 뭐가 있어요? 외상, 매입금. 자, 대변이 돈 나가는 쪽이니까 볼 필요 없어요. 여기 보면 상품 뭐예요? 자산이에요. 자산. 그러니까 얘는 무슨 거래? 얘는 교환 거래죠. 자산 부채 자본에서 오는 거는 교환 거래. 이렇게. 그래서 혼합 거래는 2번이 혼합 거래죠. 2번. 자, 3번 문제. 아까 했었잖아요. 그죠? 다음 중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 원가 결정 방법은 원가, 다른 말로 단가예요. 뭐가 있어요? 개별법, 선입선출, 후입선출, 그 다음에 평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1번이 답이죠. 맞는 거 찾는 거니까 1번. 아까 한 게 아니라 저번 시간에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뭐예요? 감가상각 방법이에요. 저번 회차에 보면 감가상각 방법 써준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런 거는 감가상각 방법. 됐죠? 자, 3번. 다음 중 결산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 없는 거 임시계정이잖아요. 임시계정. 임시계정이랑 또 뭐 있어요? 인출금. 인출금은 그래도 결산 때 그쵸, 없애줘야 되죠. 어떻게 없애줘요? 자본금, 인출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래 인출금이 차변에 있잖아요. 그죠? 대변으로 없애주면서 자본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본금, 인출금. 인출금 정리는 자본금, 인출금. 이거 알아야 되겠죠? 결산분계. 그래서 답은 2번이다 하고. 그래서 우리 임시계정도 결산 때 다 결산이랑 관련 있는 거죠. 결산 때 반대쪽으로 없애주죠. 예를 들어 가수금을 없애줄 거야. 원래 가수금은 대변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차변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가지급금 차변에 있는 거 대변을 없애주고. 그 다음 또 뭘 더 없애줘야 돼요? 현금가부족. 현금가부족도 반대로 없애주고. 왜냐면 현금가부족은 차변에 있을 수도 있고 대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인출금도 정리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의 절을 바탕으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런 거는 분개를 하면 금방 풀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볼게요. 유형자산을 처분했어. 그쵸? 뭐 유형자산 이름은 안 나왔지만 그러면 기계장치라고 가정할게요. 자, 대변에 기계장치가 나가겠죠. 기계장치. 뭐 유형자산 뭐 차량 운반구 써도 상관은 없어요. 취득가액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1000만원.
그 다음에 차변은 뭐 써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죠. 감누가 800만원. 그 다음에 자, 감누 밑에 뭘 써야 돼요? 처분가액을 써요. 처분가액. 뭐 현금 써도 되고 미수금 써도 되고 아무거나 쓰면 되겠죠. 500만원. 이렇게. 그쵸?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죠? 자, 차변이 부족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대변이 부족하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어디가 차액이 생겨요? 자, 대변은 1000만원, 차변은 1200만원, 차액이 대변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겠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얼마예요? 300만원. 그쵸? 합계가 1300으로 똑같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30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2번 처분이익 300만원. 5번 문제 풀어볼게요. 개인기업인 신나라 상사의 기초자본금이 20만원일 때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식 중에서 뭘 배웠어요?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 빼면 당기순이익. 이건 기본식인데 자, 추가로 출자가 있으면 이렇게 출자가 있으면 더해주고 인출금은 빼주는 거예요. 자, 추가죠. 추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기말자본이 있죠. 밑에 기말자본이 35만원 빼기 기초자본도 여기 있어요. 기초자본이 20만원. 자, 요게는 일단 기본인데 추가 출자가 있으면 출자는 더해주고 인출금은 빼준다. 자, 기업 경영주의 소득세. 자, 사업주가 쓰는 걸 뭐라 그래요? 인출금이에요. 경영주가 사업자죠. 대표자가 쓴 거니까 이거 뭐라 그래요? 인출금이라 한다. 이게 인출금이야. 인출금. 그 다음에 얘는 출자. 주가 출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출자는 더해주고 4만원은 더할 거고 그 다음에 인출금 5만원이죠. 5만원은 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기초에서 하는 거예요. 기초 20만원에 4만원 더하고 그쵸? 5만원 빼니까 얼마 남아요? 19만원. 그러니까 35만원에서 19만원을 빼면 얼마가 나와요? 16만원. 그래서 16만원이 답이다. 몇 번? 2번. 좀 어렵죠? 자, 6번 문제. 다음 본 오물의 거래 내역을 설명하는 계정 과목으로 가장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공장 부지가 땅이에요.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구입 시 발생한 취득세 원가 포함이죠. 뭐 취득세 등록세 원가 포함. 그러니까 뭘로 분개해요? 토지. 그쵸? 얘는 토지죠. 자, 그 다음에 보노물산 직원 급여 지급 시 발생한 소득세 원천징수. 자, 월급 줄 때 소득세 원천징수 뭐라 그래요? 예수금이라 그래요. 예수금. 이렇게. 그래서 가는 토지, 나는 예수금. 이렇게. 그러면 2번이 답이죠. 2번. 자, 7번.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쉽죠, 그죠? 영업의 비용. 답이 먼저 나왔네.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죠? 차량 유지비, 판관비, 통신비, 판관비, 기업 업무 추진비, 판관비.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이런 거 뭐 거저 주는 거예요. 자, 8번 문제. 다음 중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예시로 옳은 것은 판매 목적이면 다 재고자산이죠. 자, 홍보 목적 전단지. 얘는 뭐예요? 얘는 광고 선전비예요. 광고 선전비. 그러니까 광고 선전비는 비용이죠. 판관비야. 답은 뭐야? 아닌 거죠. 판관비를 찾는 거야.
자, 접대 목적 선물 세트를 샀어요. 예전에는 접대비라고 그랬는데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기업 업무 추진비. 기업 업무 추진비? 판관비예요. 판관비. 그쵸? 기업 업무 추진비, 판관비. 그쵸? 재고자산 아니죠? 비용이에요. 비용. 자, 제품과 상품. 얘가 재고자산이죠. 제품은 제품, 상품 상품. 재고자산. 기부 목적 쌀. 뭐라 그래요? 기부금.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 그래서 8번 물음은 재고자산 묻는 거니까 3번이 답이죠? 3번. 얘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9번 문제. 다음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예시다. 빈칸에. 자, 태풍에 파손된 유리창 교체. 유리창 교체는 당연히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죠. 자, 엔진 오일 교체. 엔진 교체가 아니라 엔진 오일도 수익적 지출이에요. 자, 그래서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다 아시죠? 그거를 모르시면 공부를 하셔야 돼. 자, 간단하게 한번 되짚어 볼까요? 자, 자본적 지출은 건물 같은 경우는 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냉난방, 피난시설, 중축, 개조 이런 게 자본적 지출이요. 좀 많죠? 자, 그 다음에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주유 부품 교체가 자본적 지출이에요. 주유 부품 교체.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는 엔진 교체예요. 엔진 오일이 아니라 엔진 교체가 자본적 지출. 그럼 나머지는 다 수익적 지출이겠죠. 그래서 9번에는 3번이 답이네요. 자, 10번 문제.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를 찾는 거예요.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자, 외상매입금을 보통예금계에서 지급했대요.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외상매입금 이렇게 분개하겠죠. 그럼 차변의 외상매입금 금액은 생략할게요. 대변의 보통예금. 자, 이런 건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알 거예요. 외상매입금 부채죠. 부채의 감소. 보통예금 자산이에요. 자산의 감소. 그러면 1번이 일단 답이네. 그죠?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를 찾는 거니까 1번. 자, 2번도 볼게요. 사무실 전기요금을 현금으로 줬대요. 전기요금 뭐라 그래요? 수도광열비. 수도광열비. 대변의 현금. 자, 얘는 수도광열비는 수동이 아니라 수도. 수도광열비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차변은 비용의 발생. 대변 현금 뭐예요? 자산이죠.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겠죠. 자, 거래처 대표. 거래처면 뭐예요? 기업 업무 추진비예요. 그리고 뭐 돈 줬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쵸? 뭐 뭘 해도 상관없을 건데 현금으로 주고 환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돈 줬겠죠. 뭐 안 줬어도. 자, 그러면 기업 업무 추진비는 뭐예요? 비용이에요, 비용.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또는 돈을 안 줬으면 미지급금, 부채의 감소. 어쨌든 답이랑은 거리가 멀어요. 자,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냉장고를 처분했대요. 냉장고 비품 파는 거잖아요, 그죠? 대변의 비품, 뭐 차변에 돈 안 받았으면 미수금일 수도 있고, 그죠? 미수금. 어쨌든 답이랑 멀어요. 자, 미수금이라고 썼으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만약에 현금이라고 썼으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가 돼요. 어쨌든 답은 아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11번. 다음 중 계정 과목의 분류가 다른 것은 1번 예수금 부채죠. 미지급 비용 부채예요.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다 부채죠. 자, 선급 비용 자산이에요. 선급금 자산, 선급 비용 자산 같은 식구잖아요, 그죠? 당좌 자산에 있어요. 선급금 그 옆에 선급 비용. 자, 선수금 부채죠. 뭐 선수금, 선수수익 다 부채예요. 그래서 3번만 자산, 3번은 자산, 나머지는 부채.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기간 경과분 이자 수익이 단기에 입금되지 않았다. 기말 결산 시 해당 내용을 회계 처리하지 않았을 때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경과분이면 뭐예요? 경과분은 예상이에요. 왜냐면 미경과가 이연이니까. 얘를 뭐라 그런다? 경과분은 예상. 우리 결산에서 그쵸? 비용의 예언, 수익의 예언, 비용의 예상, 수익의 예상 배웠어요. 근데 경과분은 예상, 미경과는 이연이에요. 그러니까 예상인데 이자 수익이니까 뭐예요? 수익의 예상. 그럼 수익의 예상은 분계 어떻게 해요? 차변에 미수 수익, 그쵸?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할 거라고요. 자, 이렇게 분계를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는 자산이 증가하죠. 증가할 거고, 그렇죠? 수익이 발생을 할 거예요. 이렇게 분계를 했으면 이렇게 될 건데, 자, 보세요. 기말 결산 시 해당 내용을 회계 처리하지 않았을 때 분계를 안 했어. 어떻게 분계를 이렇게 했어야 되죠? 그렇죠? 미수수익, 이자수익 이렇게 했으면 자산이 증가하고 수익이 발생했을 텐데 이 분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가겠죠. 자산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수익이 어떻게 돼요? 수익이 줄어들어요. 이건 소멸이라고 그래요. 소멸. 이렇게 되겠죠. 감소는 뭐예요? 과소죠. 그래서 답은 요거네요. 감소랑 같은 말이 과소다. 과소계산. 자, 13번. 다음에 자료를 이용하여 순매출액을 계산하시오. 자, 순매출액이 뭐냐면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뺄 거 빼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상품 매출액, 이게 총 매출액이야. 처음에 내가 상품을 30만원어치 팔았어. 상품 매출과 관련한 부대비용. 자, 팔을 때는 원가 포함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더할 것도 아니고 뺄 것도 아니야. X. 그 다음에 상품 매출 환입. 이건 사실 매출 환입이잖아요. 그죠? 상품을 팔았는데 환입됐으면 매출 환입이에요. 매출 환입은 매출에서 빼죠. 얘를 뺄 거야. 이렇게. 그래서 30만원에서 만원 빼니까 얼마가 돼요? 29만원. 29만원이 답이에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14번.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개정 과목으로 올바른 것은 기간이 경과되어 보험료, 이자, 임차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약정된 지급일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에 사용하는 거. 결산과 관련된 거예요. 아직 안 줬다는 얘기죠. 여기 다 비용이죠. 보험료, 임차료 이런 비용을 아직 안 줬다. 그럼 뭐라 그래요? 미지급 비용.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자, 15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쵸? 뭐, 각종 수표, 자기합수표도 있고, 뭐, 여러가지. 그 다음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2개뿐이 없네요. 더하니까, 120만원. 1번이 답이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